저는 공식적인 직함은 캐나다 동양의학 칼리지 학장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한의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교육을 해서 사인을 하면 캐나다에서 인정되는 공식 자격증이 나와요. 한의사처럼. 그래서 강의는 오늘은 3단락을 강의를 하는데 30분 단위로 강의를 끊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단락씩 넘어가서 3분류를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오셨는데 전체 내가 무슨 강의를 듣는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이 육미섭생법 하나 자료 드린다니까. 두 번째, 육미섭생법 중에서 관절 병을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고 두통이야, 두통 고치는 거 3개. 그래서 30분씩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하다 보면 강의가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뻐꾸기를 날리죠. 뻐꾸기 날린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수준이 차이가 나. 뻐꾸기, 옛날엔 뻐꾸기를 쑥떡쑥떡 그랬대요. 그래서 쑥떡공론하는 걸 뻐꾸기, 그래서 노가리 푸는 거를 뻐꾸기 날린다 그래요. 수준이 차이 나요. 메트로 좀 보세요. 전철 타고 다니면 메트로 신문 있죠? 거기에 무대리 그런 걸 봐요. 그럼 거기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펜이 강의 전체의 제목은 크게는 동양의학, 요거 좀 안 보여줘도 되죠? 왜냐면 자료 드리니까 동양의학, 그리고 여기 육미섭생법 이렇게 됐어요. 동양의학은 좀 빼고, 동양의학 빼고, 육미섭생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체의학이라는 거 많이 있잖아요. 요새 뭐 발갈요법, 부항요법, 침요법, 요가요법 이렇게 다 합치면 대체요법이 한 240가지 정도가 돼요. 근데 한 가지를 배우려도 한 6개월을 배운다면 240가지, 40가지 정도를 배우면 몇 년이 배우겠어요. 그래도 영원히 배워야 돼요. 뭐가 알맹이가 없어요. 그 알맹이는 뭐냐면, 모든 의학은 병을 고치자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필기는 안 하셔도 돼. 자료 다 드린다니까. 병을 고치자는 건데, 병은 많잖아요. 병은 뭐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병은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병이 자기가 세포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음식 먹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오장육부가 만들거든요. 근데 이 음식이란 것을 다시 넘어가면, 사람은 뭐 먹고 살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 사람은 뭐 먹고 살죠? 그렇죠. 밥보다는 음식을 먹고 살죠. 그러면 아프면 뭐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된대요. 봐봐요. 사람이 음식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아파도 음식 먹어야 되는 건데, 사람이 음식 먹고 산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아프면 약을 먹어요. 그런데 앞뒤가 맞질 않는 거예요. 맞죠? 우리 옛날에 SBS에서 서세원 씨하고 신은경 씨하고 사회를 보고 퀴즈를 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여기서 할머니한테 물어요. 할망, 당신 그거 앉아 있는 건 뭐야? 그러면 할머니가 의자.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질문이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물어. 할망, 니캉 내캉 무슨 사이? 근데 할머니가 왼수.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모르고, 아니, 그게 아니라 두 글자 아니라 네 글자로 그랬더니 팽생왼수. 그날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음식 먹고 사는 걸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은 대답이 사람은 약 먹고 삽니다. 아프면 약 먹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천생연분이 아니라 팽생맨수가 되는 거니까 천생연분 강의를 해야죠. 이왕이면. 그죠?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음식 먹고. 아프면 뭐 먹어요? 음식. 근데 음식은 내 세포를 만드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내 세포를 만드는 모든 음식이 다 6가지 맛뿐이 없어요. 6가지 맛은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떫은 맛.
그러니까 결국은 봐보세요. 병은 13만 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근데 그 병은 어쨌든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음식 먹은 것으로 세포를 만들었는데, 세포를 만들어 그게 13만 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 음식이 원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정리해보면 6가지뿐이 맛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맛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내가 통제할 수만 있다면 13만 가지 병의 종류를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논리가 그렇게 되죠? 이제 증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6가지 맛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가? 6가지 맛, 우선 정의부터 내리고 6가지 맛을 어떻게 잘 먹는가? 그게 용미섭생법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신맛은 간장과 담낭, 차려드린다니까? 쓴맛은 심장과 소장, 단맛은 폐장과 대장, 매운맛은 신장과 방광, 매운맛은 폐장과 대장, 신장과 방광, 심포와 삼초. 심포, 삼초는 생소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심보를 고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심보, 마음 이런 게 있어요. 그 에너지, 뭐 저항력, 자율신경, 뭐 전립선, 여자 난소, 한혈을 조절하는 거, 감정을 조절. 하여튼 이런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어요. 이게 심포삼초예요. 요까지 다 합쳐서 이게 오장육부인데, 음식을 먹어서 내가 만드는데 내 안에서 누가 만드냐면 오장육부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당신은 간장이 나쁩니다. 무릎이 아프면 뭐 위장이 나쁩니다. 이렇게 오장육부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병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말하는 지금 입 있죠. 입은 오장육부 중에서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위. 역시 수준이 확실히 여기가 달라. 네. 제가 처음 3년 전에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신림동에 가면 낙골이 있거든요. 거기 복지관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갈 데 없으시니까 앉아 계신데 강사도 없으니까 나보러 강의해달래. 80 먹은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할머니 알아요? 애교를 부려도 내가 거기서도 버틴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오늘 분위기 좋네. 그렇죠? 이런 강의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기 남자 한 분뿐이 없어요. 네. 아예 남자가 없었으면 이상을 부렸지. 하여튼 분위기 좋아요. 비장과 위장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입병이 생겼다는 것은 위장병이 생겼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위장이 나쁘면 입이 나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위장이 나쁠 때는 무슨 음식 먹어요? 단맛이 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입병이 생겼을 때는 단맛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부터 아구창 있잖아요. 입이 트는 거. 아구창 날 때는 뭘 먹으라 그랬어요? 꿀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장이 나쁠 때는 뭐 먹으면 돼요? 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 쓰리고 그럴 때 꿀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예? 강의는 30분이니까 알아서 한참 강의. 자, 예. 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추운 데 가면 몸이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그렇듯이 위장이 허전하면 속이 허전해. 그래서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여자들은 군것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쌓이면 막 먹잖아요. 그래서 입을 움직여주고 싶어서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증이 생기죠. 그러면 수다를 많이 떠는 여자들은 뭐 먹으면 되겠어요? 단 걸 먹어야 입이 쫙 달라붙는 거예요. 위장이 힙이 생겨서. 그래서 말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연 먹어라 그러잖아요. 입이 딱 달라붙으니까. 실제로 연 먹으면 말이 딱 입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꿀 먹은 벙어리 그러잖아요. 꿀 먹은 벙어리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가 위장이 4개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나온 젖소는 어디에 좋겠어요? 우유가. 그래서 우유가 위장에 좋은 겁니다. 그러면 단맛이 있는 음식은 꿀만이 아니라 곡식도 단맛이 있고, 육류, 고기도 단맛이 있고, 그렇죠? 과일도 단맛이 있고, 채소도 단맛이 있고, 그 다음에 근과식품도 단맛이 있고, 조미료도 단맛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미료 꿀을 하나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꿀을 먹고 싶으면 꿀을 먹고, 아니면 고기를 먹고 싶으면 무슨 고기요? 소고기를 먹고, 곡식을 먹고 싶으면
단맛이 있는 곡식이 찹쌀이에요. 찹쌀은 쫙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인절미 먹어서 위장병을 고치는 거예요. 위장병이 있어서 속 쓰리고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인절미를 하나 사다가 냉동실에 넣으면 이게 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는 2개만 딱 꺼내갖고 후라이팬에 넣어서 싹 녹인 다음에 그거를 꿀을 찍어서 먹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꿀떡이잖아요. 꿀떡을 먹어서 위장병 고친 사람 많은 겁니다. 했더니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를 꼭 냉동실에 놓다 먹어야 되나요? 많이 샀으니까 냉동실에 넣어서 나 지금 그 질문 들어올 줄 알고 긴장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곡식 중에서 어떤 것이 단맛이 있나 육류 중에서 어떤 것이 요거는 이따 자료를 드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병 생긴 거 했죠. 그렇죠? 트림 생기는 거는 어디 원인이에요? 트림. 위. 그럼 트림 생길 때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겠어요? 단맛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단 거는 잼을 만들어도 그렇고 꿀을 만들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산소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단 것을 먹으면 안에서 쫙 달라붙어요. 그래서 위장이 확 움켜잡는다고요. 그래서 트림 생길 공간이 없어져요. 냄새 꼭 날 때 꿀 한 잔 먹으면 딱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입이 허전해서 자꾸 말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많이 먹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덜 먹고 싶어. 덜 먹으면 살도 빠질 거 아닙니까? 덜 먹고 싶을 땐 뭐 먹어야 돼요? 단맛. 그런데 사람들은 살찐 사람들은 단 걸 먹어서 살쪘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내가 살이 쪘어. 입이 허전해서 자꾸 먹어. 근데 알아서 단 거를 미리 먹어주면 되거든. 애들한테 너 단 거 먹지 마. 밥맛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단 걸 먹으면 입이 깔깔해져서 밥맛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건데 단 것만 안 먹어주고 거리를 자꾸 다니다 보니까 빵이 있는데 빵 옆에 싹 단 게 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먹으니까 단 거는 별로 안 들어가고 빵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떡볶이 한 번 먹고 찹쌀떡 한 번 먹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군것질을 하다 보니까 단 것 때문에 군것질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양분 때문에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단 걸 먹어주면 되는데 우선 꿀이나 설탕, 박하사탕 이런 걸 먹으면 입이 깔깔해지고 밥을 아예 찹쌀밥을 해 먹으면 식욕이 줄어들어요. 당장. 그래서 찰진다 그러잖아요. 찰진 거.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세포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찹쌀을 먹으면 그게 몸을 찰지게 해요. 찰랑찰랑. 나 찹쌀떡 먹은 사람 같아요. 보리밥 먹은 사람 같아요. 찹쌀떡 먹으면 봐요. 찰지잖아요. 찹쌀떡을 먹으면 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 코는, 숨 쉬는 코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겠어요? 폐랑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코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매운맛. 신림동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네, 지금 다시. 매운맛. 폐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매운맛은 뭐냐면, 매운맛은 무가 맵고, 배추가 맵고, 파가 맵고 마늘이 맵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모아놓은 게 뭐예요? 김치찌개 아니에요. 김치찌개 먹으면 코가 빵 뚫리잖아요. 가슴이 시원하고. 묵국 끓여봐요. 가슴이 시원하죠. 이렇게 폐를 좋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매운 거 와사비 같은 거 한번 콱 찍어 먹어서 코가 빵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코병이 어떤 병이든 코를 찍찍거리든 코에 알레르기가 있든 코에 코가 막혔든 고름이 생겼든 상관없어요. 코가 이상이 생기면 매운 것을 어떤 것만 맵냐? 고추만 매운 것이 아니라 곡식에도 매운맛이 있고 육류에도 매운맛이 있고 또 과일, 야채 다 매운맛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가 빵 뚫려서 폐도 좋아지는데 폐는 이렇게 생겼어요. 폐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안에 폐포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펼치면 마치 테니스장 2개 정도를 펼친 것과 같은 넓이에요. 이 폐포가. 산소를 많이 흡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산소가 공기를 흡수하는 게 폐만이 아니라 이 세포 구석구석 이게 84,000 모공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 모공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폐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폐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피부병이 생기면 어떤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매운 음식이요. 매운 음식이라는 건 봐요. 고추도 매운 음식 아니에요. 그래서 고추 다이어트 요법 이런 거 있잖아요. 고추 먹으면 피부가 팽팽해져요. 그리고 매운 것 중에 생선류가 매운 거예요. 생선류. 생선은 폐가 얼마나 좋은지 물속에 들어가서도 사서. 그래서 생선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돼요.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를 먹으면 위장이 상한되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고추를 먹으면 우리가 김장을 담을 때 손으로 콱콱 눌러서 담죠. 그래도 여기가 확확 달아올릴 쯤어도 까지지는 않잖아요. 위장에는 깍두기도 들어가도 되고 생선 가시도 들어가고 돼지뼈가 들어가도 염산 같은 게 나오고 확 녹이는데 고춧가루 정도가 손도 까지지 못하게 하는데 위장을 어떻게 까지게끔 해요? 다만 자극할 뿐이죠. 근데 자극이 나쁜가요? 우리 산에 올라가는 건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운동하는 것도 자극하는 거. 자극돼서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산이 억지돼서 위장이 더 좋은 겁니다. 근데 고추는 전혀 못 먹겠다. 애들 같은 경우 피부병 있는 애들은 고추가 너무 자극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봐보세요. 남학김치를 만드는데 남학김치가 뭐예요? 재료가 무, 배추, 배가 환 맛이라 매운맛이거든요. 파, 마늘 이런 걸 다 모아갖고 소금 조금 넣어서 발효시켜서 먹는 게 남학김치 아닙니까? 동치미김치. 그걸 먹으면 매운 성분이 저절로 들어가서 피부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아토피형 환자들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난 너무너무 고치기 쉬운 병으로 너무 고생해요. 애들이 나도 2살 되기 애가 있는데 애가 매운 것을 먹잖아요. 그럼 피부가 빨갛다고 일어나요. 자극하니까 곧바로 피부가 자극돼서 그래. 그게 병이 아니라 그때 한 번만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먹으면 자꾸 적응되면 피부가 깨끗해 탄탄해지거든요. 한 번 먹어서 몸에 뭐가 나니까 이게 이상이 생겼구나 그러고 그 다음부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항력이 없어져갖고 그 다음부터 피부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또 여기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으면 자료가 드리는데 육미밥이라는 게 있어요. 곡식을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짜고 떫은 맛을 잘 비율해서 먹는데 거기에 매운 곡식이 현미거든요. 현미를 더 많이 넣어요. 그런 다음에 밥을 해 먹어. 그러면 다이어트도 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콧병, 폐병 다 좋아지는데 애들은 그렇게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먹으면 잘 먹어. 한두 번만 먹으면. 그걸 갖고 누룽지를 해서 숭늉을 해서 먹이면 숭늉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병은 고쳐지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쉽게 고쳐지는 병을 너무 고생.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토피 피부염을 밥으로 고쳤어.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얼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말해보세요. 5만 원 줄 수 있어? 와, 최고다. 내가 여태껏 배팅을 했는데 처음 5만 원 줘보는데 단 10,000원도 못 줘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본전 생각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쉽고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안 가르쳐주고 쉽게 강의를 하면서 어렵게 해갖고 돈 벌어먹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나도 많이 고쳐줬지만 사람들 절대로 돈 10,000원도 안 내고 가. 인사하기도 이상한지 그냥 가버리거든. 서운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육곡살을 잘 해서 먹으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우선 여기 강의하다가 넘어갔어요. 코 찍찍거리는 거, 피부병. 그럼 폐, 대장 그러잖아요. 설사가 나는 건 어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장에.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요? 매운 음식, 폐, 대장이니까. 그래서 설사가 날 때 가장 빨리 고치는 방법은 우유에다 설탕을 좀 넣어. 맛있게 하라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풀어. 그러고 먹어봐요. 어떤 병이든지 어떤 이질이든지 어제 생겨서 설사를 쫙쫙 한다. 한 잔만 먹으면 딱 멈춰요. 근데 평상시에 어제 술 한 잔 먹고 설사가 났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매운탕 한 곳, 아구찜 하나 먹으면 되고 그러면 안에 있는 숙변이 싹 빠져나오죠. 왜냐하면 장이 확 움직여지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매운 거 먹으면 설사 나는데요. 그래. 안에 있는 장에 있는 노폐물이 장이 갑자기 움직여지니까 쫙 빠져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괜찮습니다. 피부병이라는 건 뭐냐면 음식물이 위장 속에 들어서 방아를 쪄서 장으로 내려가면서 장에서 소화 흡수를 해야 되는데 소화 흡수를 못하고 소화 흡수를 하고 필요 없는 건 나가고 장으로 필요 있는 건 영양분으로 흡수해야 되는데 장에 이상이 생기면 필요 있는 건 나가고
필요 없는 게 안에 남아 있어요. 그렇다가 이게 어디로 나올 데가 없으면 피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나오는 거 원인은 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장 청소한다고 뭐 장세척 같은 거 해봤자 안 되는 거고, 매운 걸 먹으면 스스로 장이 움직여서 나쁜 독소를 밖으로 내뿜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시의과대학 최고위 과정 교수라 그랬죠. 그럼 거기에 의학 박사님들이 강의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죠. 그 학장님도 의사시니까. 그분이 맞아요. 현대의학에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장에 들어가서 소염제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이 이상 생겼을 때. 그러면 이제 신장과 방광이 이상 생겼을 땐 여자분들은 신장과 방광이 약하죠. 왜 약해요?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는 신장과 방광에 딸린 부속품이니까. 애가 몇이세요? 애가. 그러니까 몇 명이신데? 둘. 세상에. 둘이란 것만이에요. 동양의학에서는 한 사람의 인간을 소우주로 봅니다. 이 큰 대우주가 조그맣게 축소된 거로 보는 거고 똑같은 거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애를 하나 낳았잖아요. 우주를 생성한 거랑 똑같아요. 세상에 하나님 형상으로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설사 좀 났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나요? 하나님 형상으로 나를 만들었고 내가 엄마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사이드로 빠져나갔어요. 내가 애를 많이 낳으면 자궁에 힘이 들잖아요. 자궁이란 건 뭐냐면 우리 배추에 있어요. 배추는 절대로 농약을 주지 않으면 배추를 키울 수 없어요. 벌레가 많이 쓰여서. 그래서 농약을 많이 뿌려. 그럼 그 배추를 닦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로 닦아야 돼요? 소금으로 닦는 거예요. 그럼 배추에 소금으로 닦으면 배추가 싹 씻겨나가고 그리고 부들부들해져요. 그리고 돼지가 짠맛이거든요. 돼지는 방광이 이렇게 커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오줌보가 커요. 그래갖고 오줌 말할 때 계속 참다가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서갖고 오줌 쏘게 한다고 쫙 쏘게 한다 그러고 멀리 나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집 아이들은 고추가 작어. 못 사는 집 아이들은 고추가 커. 왜 그런지 알아요?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아빠가 장난감을 많이 사다 주니까 고추 만지고 놀 틈이 없어. 못 사는 집 아이들은 장난감을 갖고 놀 게 없으니까 고추만 갖고 놀아. 그래서 커. 하여튼 뭔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지? 하여튼 오줌보가 이렇게 커서 이게 수축력, 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몸이 유연하니까 탄력이 있어도 오줌이 마려울 때 빡 눌렀다가 필요할 때 쫙 눌러 그러면 쫙 나가거든요. 근데 나이 들고 나면 이 탄력성이 자꾸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늘어나도 오줌이 마려워서 자꾸 눕는 거예요. 밤에도 눕고. 빈뇨,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겠어요? 짠맛. 짠 것을 먹으면 유연해지는 겁니다. 봐보세요.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짠맛을 먹지 말라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려고 누가 그래? 그게 아니라 소금만이 짠 게 아니라 콩도 짠 거예요. 콩은 우리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잖아요. 콩은 절대로 뭉치지가 않아요. 찰떡에다 콩을 묻혀야 돼. 콩을 먹으면 안에 들어가서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 피를 뭉치지 않게끔 만들어.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없어지고 피가 잘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 걸렸을 때도 콩 잘에다 놓고 이렇게 비벼주잖아요. 그러면 동상이 없어지고 또 한겨울에도 방아수통에도 소금을 넣으면 방아수통이 얼지 않듯이 짠 걸 먹어주면 피가 잘 도는 거예요. 그래서 춥지 않은 겁니다. 그럼 피가 잘 돌고 물이 잘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붓지 않잖아요. 신장이 약하면 몸이 붓잖아요. 그럼 몸이 부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짠맛이 있는 음식. 소금만이 짠 것이 아니라 콩도 짜고 돼지고기도 짜고 콩자반도 짜고 뭐 많잖아요. 짠 거. 다시마도 짜고. 그런 짠 것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콩만 좋다? 그건 아니죠. 또 콩을 지나치게 먹으면 왜 깜빵에서 콩밥 먹이거든요. 그것은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콩밥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콩밥만 먹으면 심장이 다쳐요. 심장이 너무 많이 움직여줘야 돼서. 그래서 심장병 환자한테는 짠맛이 금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여러분들 화산이 있잖아요. 화산이 폭발할 때 안에 뜨거운 게 폭발해요? 차가운 게 폭발해요? 뜨거운 게 폭발을 하죠.
내 몸 중에서 가장 뜨거운 게 어떤 거겠어요? 심장. 심장이 팍 터지면 폭발하거든요. 성격으로 폭발하거든요. 얼굴에 뭐가 나더거나 여드름 나는 거.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드름 날 때는 어떤 음식 먹어요? 쓴맛. 쓴맛 중에서 제일 쉽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쑥이잖아요. 쑥을 먹으면 심장을 다스려줘서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호랑이도 쑥만 먹으면 사람처럼 차분해져서 사람이 된다는 거 단군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뻐꾸기가 있었다. 하여튼 전설이 있었다. 쑥. 그러면 눈이 자주 빨개지는 사람들은 뭐가 원인이겠어요? 눈에 핏줄 아니에요. 핏줄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여기가 피가 막 끓는다는 것은 심장이 끓는다는 얘기예요. 심장을 다스려줘야죠. 쓴맛이 있는 음식 중에서. 이해됐어요? 오케이. 또 신맛은 이거 간담하고 연결되거든요. 신맛은 신 걸 먹으면 왜 서커스 하는 사람들도 몸이 유연해진다 그러잖아요. 신 걸 먹으면 산이 나오게끔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사람이 괴팍한 사람은 뭐 먹어야 돼요? 신맛을 먹고 부드러워져야죠. 그리고 간은 우리 눈 나쁘면 뭐 먹어요? 간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눈 나쁘면 간을 먹는 것보다 또 신맛을 먹으면 되는 거죠. 팥 신맛이죠. 밀가루 신맛이죠. 밀가루는 쫙쫙 늘어나잖아요. 신맛이 없으면 산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오그라들거든요.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된 사람들 몸에서 긴장을 만드는 게 뭐 근육 아니에요. 근육이 오그라들거나 근육병이 생긴 사람들은 신 것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